잇몸 질환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 감퇴나 심혈관 질환을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입안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철 박사가 경고한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 속 세균은 잇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퍼져 뇌, 심장, 혈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오늘 아침 양치질 후 피가 나왔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잇몸이 약해지는 것을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잇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잇몸 건강에 대해 알아보세요. 잇몸 건강을 지키려면 단순히 양치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박사님은 하루 4번 양치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3번만 양치질을 하지만 자기 전 4번째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침 분비량이 크게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자기 전 꼼꼼한 양치질은 잇몸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양치질 횟수뿐 아니라 방법도 중요합니다. 톱질하듯이 좌우로 닦지 말고 칫솔모가 잇몸을 마사지하고 플라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상하로 또는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 칫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 공간에 세균이 숨어 있습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치간 칫솔은 다양한 크기가 있으므로 잇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치아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잇몸 관리는 마치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인내심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헹굴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도 따뜻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민감한 잇몸과 치아에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을 온몸의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세요. 양치질을 할 때마다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양치질을 하고 치실 사용도 절대 잊지 마세요. 치실은 구강 청결의 5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 중 상당수가 사실 잇몸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박사님은 끈적끈적한 쿠키가 흡연보다 잇몸에 더 해롭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쿠키나 전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치아 사이와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제거하기 매우 어려운 플라크층을 형성합니다. 이 끈적끈적한 플라크층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산을 생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잇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먹이원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은 끈적하고 질긴 단 음식을 특히 자제해야 하며 만약 드셨다면 즉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잇몸의 또 다른 적은 말린 오징어나 딱딱한 견과류처럼 질기고 질긴 음식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말린 오징어를 간식으로 즐겨 드시지만 이러한 씹는 행위는 치아 뿌리와 잇몸에 상당한 압력을 가합니다. 노인의 잇몸은 이미 약해지고 퇴축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씹는 힘은 치아 뿌리를 약화시키고 아래쪽 뼈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는 소리 없이 갈라질 수 있으며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여 치수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뚜껑을 따거나 포장지를 찢을 때 치아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구강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담배와 술은 입안을 건조하게 하고 잇몸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염증을 악화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쑤시개를 세게 사용하여 이를 닦는 습관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딱딱한 이쑤시개는 잇몸을 뚫어 출혈을 일으키고 치아 사이의 틈을 넓혀 음식물이 끼기 쉽게 만듭니다. 대신 부드러운 치실을 사용하세요. 잇몸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예민해진 잇몸에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잇몸 질환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입안의 박테리아 작용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구강은 폐쇄된 시스템이 아니라
잇몸 아래 풍부한 혈관망을 통해 온몸으로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러한 혈관이 확장되고 약해져 박테리아가 혈류로 직접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박테리아 중 하나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입니다. 이 박테리아가 혈류로 들어가면 심장으로 이동하여 동맥 경화반에 달라붙어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을 높입니다. 더욱이 과학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잇몸 박테리아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구강 위생 불량과 노인의 기억력 감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잇몸 박테리아는 만성적인 전신 염증을 유발하여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뇨병은 잇몸 염증을 더욱 악화시켜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안의 박테리아는 폐로 이동하여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기전은 잇몸 질환이 단순히 통증이나 구취를 유발하는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내부 장기를 위협하는 감염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테리아가 면역체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과 비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전을 이해하면 양치질을 할 때마다 단순히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지만 위험한 침입자들로부터 심장, 뇌, 폐를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잇몸뼈가 한번 손실되면 거의 복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고 쑤시는 잇몸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고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초기 치은염은 붓기와 출혈을 줄이기 위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염증이 진행되어 치조골이 손실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합니다. 잇몸 퇴축은 치아 뿌리를 노출시키고 큰 틈을 만들어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 빠지게 만듭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잇몸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 시술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뼈가 너무 얇으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화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된 원인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쌓인 플라그와 치석입니다. 약물이나 고가의 치약은 단지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 박테리아에 의해 손상된 뼈 구조를 재생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잇몸 질환 치료의 가장 큰 한계는 악화를 막을 수는 있지만 젊은 시절의 모습을 되찾아 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치아가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치과를 방문하세요. 그때가 되면 의사는 남은 치아를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거나 치아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잇몸뼈를 다시 자라게 하는 마법의 묘약은 없으니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세요. 가정에서의 구강 위생 관리 외에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박사님은 노년층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정기적인 전문가 치아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 스케일링 시 잇몸이 시리고 피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스케일링 중 출혈은 잇몸에 심한 염증이 있다는 신호이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일시적이지만 칫솔이 닿지 않는 곳의 세균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 중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부위를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는 해당 부위를 더욱 꼼꼼하고 부드럽게 닦아 세균을 제거하고 즉시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도 효과적인 보조 치료법입니다.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침은 최고의 천연 세정제입니다.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잇몸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잇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 칫솔과 워터 플로서를 사용하여 더욱 꼼꼼하게 구강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항생제나 진통제를 자가 복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노년기 건강 관리에 있어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정기 검진은 잇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뿐만 아니라 구간감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에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잇몸 관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음식을 잘 먹고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며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치통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따뜻한 가족 식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잇몸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잇몸을 보호하는 것은 심장, 정신,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칫솔을 들고 하루 4번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치질을 하세요. 이 메시지를 친구와 가족에게도 전해주세요.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치아가 빠지기 시작할 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자신감 넘치는 노년을 위해 행동하세요. 우리 모두 빛나는 미소와 건강을 생애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